자, 물권법인데 209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209페이지. 여기서는 2번에 물권의 특질 1번 뭐라고 해놨습니까? 그렇죠. 물권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이다. 청구권이다, 지배권이다, 형성권이다. 지배권이다. 예, 이건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물권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 원칙적으로 대상이 물건입니다. 물건. 물론 재산권도 있습니다만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이다. 자, 거기서 1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공시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어떻게 알립니까?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서 공시를 하고 부동산은요, 동산은 점유를 통해서 소유자가 누구다 공시를 하는 거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이다. 다음 페이지 보십시다. 2번 제목이 뭡니까? 절대권이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3번 재산권이니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양도할 수 있다. 4번 대부분이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건의 객체는 제일 밑에 물건입니다. 물건. 그 다음에 2번 제목 보십시다. 특정의 물건. 현존 특정. 현존하는 특정의 독립된 물건 있고 객체입니다. 현존 특정의 독립된 물건. 이런 용어를 눈에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2번, 3번, 4번 뱀장어 사건 나와 있잖아요. 양식장에 있는 뱀장어 전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하나로 특정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집합물인데요. 집합물은 하나하나가 모여져 있는 거잖아요. 집합물은 원칙적으로 물건의 객체이다 아니다? 안 됩니다. 언제 되는가? 예외적으로 특정이 되면은 됩니다. 물건의 객체가 된다. 특정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습법에 따르는 유체동산의 양도담보, 즉 뱀장어, 양식장에 있는 뱀장어 전체를 담보로 하는 방법. 하나 또 있습니다. 관습법이 있고요. 공장 및 광업재단법. 공장 및 광업재단법. 공장 및 광업재단 재단법인데요. 여기에 속하는 재산을 목록을 작성해 가지고 담보 잡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관습법이나 특별법이 있으면 집합물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자, 물건은 부동산, 동산 크게 두 가지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토지는 하나, 둘 어떻게 구분합니까? 필지. 건물은요? 동물은 일동 이렇게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수목의 집단, 요거는 어떻게 공시할까요? 임목 등기하는 방법이 있고 명인 방법 갖추는 방법도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미분리 과실, 열려있는 사과나무에 있는 과일, 미분리 과실은 어떻게 합니까?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을 따로 공시할 수도 있다.
무단 경작한 농작물은 어때요? 누구 겁니까? 경작자 것이다. 이게 대부분 판례거든요. 요 정도는 읽어두시면 되고요. 그 자기 토지의 농작물은 자기 거예요. 토지 일부입니다. 근데 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경작해도 경작자 것이다. 명인 방법 안 갖추어도 경작자 것이다. 이게 시험에 한 번씩 가끔 나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주물종물이 나오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유소의 주유기 이런 게 종물입니다. 그 다음에 횟집에 바짝 붙여 건축한 수족관 건물, 판례에 따르면 횟집 장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니까 종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주물은 주유소고요. 주유소 건물이 될 것이고 횟집이 될 것이고 주물 종물은 소유자가 동일인이라야 돼요. 그리고 종물은 다른 물건이라야 돼요. 주물과 다른 물건이라야 돼요. 그 말은 종물은 독립된 물건입니다. 독립된 물건. 다른 사람 물건은 종물이 안 됩니다. 같은 사람 거라야 돼요. 다른 물건이 다른 물건이라야 돼요. 독립된 물건이라. 물건의 일부나 부품은 해당이 안 됩니다. 문제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주물 처분하면 종물도 같이 따라갑니다. 이게 100조 2항에 있는데요. 이걸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부종성. 따라갑니다. 근데 이게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입니다. 요거 2번 시험 냈고요. 다른 사람 물건 안 됩니다. 이거 같은 사람 물건이라 해야 돼요. 독립된 물건입니다. 그러면 종물은 동산만 될까요? 부동산도 될까요?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됩니다. 이것도 가끔 나와요. 수족관 건물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주물 종물 이론은 권리에도 유추 적용된다. 권리에도 유추 적용된다. 이게 어디 있는가 하면 그 212페이지 가운데 종물 효과 3번에 보시면 요 3번에 1번, 2번은 꼭 읽어 두셔야 됩니다. 1번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임의 규정이다. 그거 금방 봤고요. 2번 권리의 종물 이론. 타인 토지 임차권자가 신축한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때 그 저당권 효력은 건물에만 미칠까요? 임차권에도 미칠까요?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그거예요. 종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친다. 요겁니다. 요거 시험 몇 번 나온 겁니다. 그 정도 해두시면 되고요. 오른쪽 페이지 일물일건주의. 이건 물건 하나에 권리 하나다. 그 정도 하시면 되는 정도고 1필 뭐 이거 했고 한 페이지 넘겨봅니다. 215페이지 제목이 뭐가 있나요? 물권 법정주의. 이게 185조가 물권법 첫 번째 조문이에요. 물권법의 제1조라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도 뒤에 나오는 186조, 187조가 있거든요.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86조는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고 187조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됩니다. 186과 187조를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자, 물권 법정주의는 전문 보세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해서 법률과 관습법으로 만들 수 있고 임의로는 창설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 됩니까? 새로운 내용 안 됩니다. 이게 새로운 종류 됩니까? 안 됩니다. 요 두 가지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민법에 있는 대로만 하세요 이 뜻이에요. 물권법은 물건에 대한 권리 가격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임의로 막 만들어내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공통 적용해야 되니까 그 뜻이에요. 법률로만 만들 수 있습니까? 관습법으로도 됩니까? 관습법으로도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 요 좀 독특한 점이에요. 이게 관습법으로도 됩니다. 그래서 3번에 1번, 2번 보세요. 종류, 내용, 강제 찾았습니까? 새로운 종류 못 만듭니다. 새로운 내용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게 이 물권 법정주의의 핵심이에요. 강행 규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시면 물권 종류가 나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점유권하고 또 뭘로 나누고 있습니까? 점유권 이외에 본권입니다. 본권속에 이제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들어가죠.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제한물권에는 이제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 두 가지로 또 나누잖아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총 8가지예요.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3가지, 담보물권 3가지. 담보물권 중에 질권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 다 시험에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구분해서 읽어야 될 자리가 216페이지는 가운데쯤에 점유권과 본권 찾았나요? 그거 꼭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점유권은 본권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본권 아닌 거 찾으라 하면 점유권 찾아야 돼요. 자, 오른쪽 페이지 3번 보세요. 제목 보시면 관습법상 물권 오른쪽 페이지 찾았나요? 관습법상 물권 첫째 1번에 분묘기지권 찾았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거 늘어나서 2가지. 분묘기지권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요거는 판례가 인정하는 물권입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2번 권리로 인정 안 하는 것들이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온천권,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 있다고 볼 수 없다. 사도통행권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린공원 이용권도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4가지 다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금방 봤는데 관습법으로 인정하는 물권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분묘기지권. 네,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오케이. 제목이라도 일단 제목이라도 이렇게 두셔야 됩니다. 요게 조금 더 시험 자주 나와요. 요거는 경년에 한번 한 해 걸러가면서 한 번씩 나오기도 하고. 그래도 한 번씩 나오는 자리예요. 자, 물권의 효력 물권의 일반적 효력. 일반적 효력이라 해서 그 물권의 우선적 효력하고요. 1번의 물권적 우선적 효력하고 물권적 청구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우선적 효력. 요거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소유권하고 제한물권하고 충돌하면 누가 우선할까요? 제한물권이 우선합니다. 즉 토지에 전세권 설정되었으면 누가 이깁니까? 전세권자가 우선합니다. 그게 유효한 동안은 전세권이 말소되면 소유권이 완전하게 돌아오죠. 그런 형태다. 소유권하고 제한물권하고 충돌하면
제한 물건이 우선한다. 제한 물건하고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한다. 되시나요? 먼저 성립한 게 우선한다. 전세권하고 저당권이 누가 우선할까요? 선순위가 우선하는 거죠. 먼저 성립한 게 우선한다. 그 뜻이에요. 제한 물건. 자, 문제는 이제 물건하고 채권하고 충돌할 때야. 물건하고 채권하고 충돌하면 누가 우선하는가? 물건이 원칙적으로 우선한다. 물건이 원칙적으로 우선한다. 근데 그러면 예외가 있다는 뜻이에요. 대항력 갖춘 채권은 어떻게 되는가? 대항력 있는 채권은 성립 전후에 따른다. 자, 등기된 임차권하고 저당권하고 누가 우선하는가? 먼저 된 게 우선한다. 등기된 임차권은 물건이다, 채권이다? 채권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임차권은 등기하든 안 하든 채권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항력 있는 채권하고 물건하고 충돌하면 성립 전후에 따른다. 물건하고 채권하고 그냥 충돌하면 물건이 공시방법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물건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력이라 해서 선순위 물건보다 더 우선하는 채권이 있어요. 누가 우선한다고요? 채권인데도 누구보다 우선한다? 선순위 담보 물건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있다 이 말이지. 자, 이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 변제. 이거는 주민등록은 전입하고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걸 알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채권이 물건보다 우선하는 경우는 없다. 맞나요? 틀리나요? 틀렸죠. 예. 그것도 시험 나온 적 있어요. 이걸 알아야 그 말을 이해를 하는 거지.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순위가 있다. 순위. 권리 간의 순위가 있다. 그렇게 시험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심화학습에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거기 가압류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양갈로 2번 보세요. 위에서 한 7째 줄쯤 되는데 양갈로 2번.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와 후순위 저당권자의 배당관계 찾았습니까? 예, 요 문장을 언더라인. 요게 시험에 한번 나온 거 있거든요. 옆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안분배당. 예, 오케이, 요겁니다. 여기 어떤 부동산에 가압류가 먼저 들어와 있고 가압류가 예컨대 3월에 들어와 있고요. 2번 그 다음 저당권이 5월달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경매가 되어버렸다. 상황이 이해됩니까? 이때 법원은 누구를 먼저 배당해 줘야 될 거냐? 여러분 이건 겉으로 보면 이게 먼저고 이게 뒤잖아요 지금. 그런데 성질이 요건 채권이에요. 요거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순위는 이게 1번 1순위에서 빠른데 뭔 말인지 알겠죠? 날짜 먼저 들어왔잖아요. 이건 뒤에 들어오고. 그런데 이게 채권이고 요건 물건이에요. 채권은 여기서 채권은 물건에 우선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동순위다 말이죠. 그러니까 배당할 때 누구 먼저 주는 게 아니라 비례 배당합니다. 안분배당. 안분배당. 비례 배당한다.
예를 들어서 1번 전세권 5천만 원짜리가 하나 있다. 2번 가압류 들어왔다. 이 사람은 어리고 이 사람은 병이다. 가압류 채권자 3천만 원 받을 게 있어서 들어왔다. 근데 부동산 소유자가 은행에 돈 빌리고 금고에 돈 빌리고 3천만 원 저당권 설정해놨다. 되시나요? 자, 이게 경매가 되었다. 배당 누가 먼저 배당받아요? 1번이 1순위 되시나요? 요 두 사람은 공동 2순위.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가압류가 이 사람보다 뒤에 있으면 후순위입니다. 가압류가 물건보다 앞에 있어도 동순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심화까지 들어가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거 하나만 좀 받으십시오. 양갈로 2, 3, 4번을 읽어 두시면 좋긴 한데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봅니다. 물권적 청구권인데요. 물권적 청구권. 오른쪽 페이지 조문을 한번 보세요. 213, 214 있습니다. 두 개. 213을 보면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점유자가 물건을 뭐 할 권리 해놨습니까? 점유할 권리 5글자가 줄이면 2글자 됩니다. 본권. 점유할 권리가 한 단어입니다. 하나의 명사란 말이에요. 점유할 권리. 그게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 전세권자라면 아직 못 돌려준다 이 말입니다. 214조 소유자는 소유물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요거는 인하가 들어갑니다. 예방이나 손해배상 담보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소유권이고요. 점유권에 관해서는 조문이 따로 또 있습니다. 왼쪽 페이지 그림 보세요. 그림 보시면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 신축하여 1층은 자신이 2층은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다. 갑이 어떻게 해야 되나 찾았습니까? 예. 그거 기준으로 자, 여기 보세요. 이 토지 누구 겁니까?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은 소유권에 근거해서 건물은 누구 겁니까? 을 소유입니다. 신축자 소유입니다. 소유권에 근거해서 을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소유권에 근거해서 을에게 너희 집에서 나가라 퇴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못합니다. 갑은 소유권에 근거해서 병에게 임차인 병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임차인은 철거 권한 없습니다. 자기 집 아니잖아요. 갑은 소유권에 근거해서 임차인에게 퇴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비켜줘라, 집 뜯게. 되시나요? 다 시험 나온 겁니다. 무단으로 지었죠. 불법 침범이에요. 불법 행위란 말이죠. 을의 불법 행위를 이유로 갑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손해배상 청구는 무엇을 이유로?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하는 거고. 철거 청구는 무엇을 근거로? 소유권을 근거로. 이게 물권이니까 물권에 터잡아. 이 말 이해됩니까? 청구하는 거라고. 물권에 터잡아 청구하는 거다. 물권적 청구권. 상대방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상관없습니까? 없어도 상관없다. 내 물권 가지고 하는 것이다. 반드시 물권이 있어야 돼요. 이 토지를 정에게 양도했다.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정이 해야 했지. 종전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행사 못합니다. 이제는 물권이 있어야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되시나요? 이거 시험 여러 번 나온 겁니다. 그게 질문 1번에 그거 들어있네요. 보니까. 그 다음 질문 2번을 한번 볼까요? 갑이 을에게 건물 철거 소송 중 토지를 A에게 매각하여 소유권 양도하면 갑과 A 중 누가 을에게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가? 금방 했죠? 종전 매도인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A가 해야죠. 갑은 못하고. 오케이. 그것도 금방 다 했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 푸른색 2번하고 3번 보세요. 유치권에는 준용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거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유치권자가 점유 침탈 당하면, 점유를 빼앗기면 유치권의 근거에서 달라. 이게 안 돼요. 뭘로 해야 돼요? 점유권 가지고 달라 해야 돼요. 그거 시험 한 2번 나온 거니까 주목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 저당권하고 지역권이요. 저당권은 점유하는 사람입니까? 등기만 해두는 사람입니까? 등기만 해두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점유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한테 돌려다오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지역권자는 통행만 해요. 남의 땅을. 그냥 누군가가 침범해도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빗결하는 할 수 있어도 돌려달라 할 수는 없다. 자기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당권자와 지역권자 양쪽에 모두 뭐가 없다? 반환 청구권이 없다. 꼭 주의해야 됩니다. 2번하고 3번은요.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물권적 청구권인데요. 1번은 반환 청구권이고 2번은 방해 제거 청구권, 3번은 방해 예방 청구권이에요. 예. 이거 좀 읽어 두셔도 좋고, 방해 예방 청구권은 제일 밑에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제목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제목. 예방 조치, 손해배상 담보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또는입니다. 함께 하면 틀립니다. 그걸 시험 낸 적이 있다고요. 예방 조치 아니면 손해배상 담보 청구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반환과 방해 제거 청구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2번 제목 보세요.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찾았나요? 오케이. 아까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있다 없다? 없다. 뭘로 해야 된다 했어요? 점유권에. 그게 항상 시험 주의해야 되는 자리다. 그거요.
그 다음에 그 중간쯤에 양갈로 2번 본권에는 소유권만 있습니까? 제한물권도 됩니까? 제한물권도 포함하죠. 그러니까 제한물권 안에는 지상권, 전세권자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물권적 청구의 특징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함께 이전합니다. 분리 양도가 안 됩니다. 2번 시험 제일 많이 나온 거. 분리 양도 안 된다. 자, 다음 페이지. 행사 기간인데요. 1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법 조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2번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거기 찾으시면 1년 있어요. 거기에 딱 1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1년 지나면 점유권 가지고는 못해요. 소유권 가지고 달라 해야 돼요. 소유권 없으면 소유권 가지고도 못해요. 전세권 같은 거 있으면 전세권으로 해도 되는데 전세권도 없다면 못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1번 보세요. 청구권자가 누굽니까? 갈로예요. 현재의 청구권, 현재의 물권자, 그게 핵심이에요. 현재의 물권자. 종전 소유자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그 2번 요건 조금 특이한 문제인데요.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자가 등기하기 전에 이 사람 물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아직 소유권 취득 안 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점유권 가지고 해야 돼요. 소유권 가지고는 못해요. 그래서 셋째 줄에 직접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가장 시험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바로 밑에 명의신탁자 갑이 명의수탁자 을에게 이전 등기해 두었을 때 대외적으로 누가 소유자입니까? 을이 소유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탁자가 대외적으로 소유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게 수탁자를 대위해서 행사해야 돼요. 갑이 을에게 등기를 턱 넘겨놨으면 병에 대한 관계에서는 갑이 소유권 주장 못해요. 을이 주장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를 하더라도 갑이 직접 청구는 안 되고 을을 대위해서 청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두 개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1번 누구한테 물권적 청구를 할 수 있는가? 현재의 방해자, 그걸 기억하세요. 현재 방해자, 현재 방해자. 현재 방해자는 1번에 직접 점유하고 있던 간접 점유하고 있던 다 됩니다. 점유 보조자 된다 안 된다?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거 2번 시험 나왔습니다. 과거에 점유했던 자도 안 됩니다. 현재 방해자라 해야 되거든요. 점유 보조자 주의하셔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2번 제일 위에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철거 청구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요겁니다. 자, 여기서 그림을 하나 잠깐 그릴게요. 여기서 갑토지잖아요. 여기서 바로 해볼게요. 갑토지인데 을이 무단으로 건물 지었지 않습니까? 이 건물이 을 건물인데 을이 무단으로 신청해가지고 병한테 팔아버렸습니다. 미등기 상태로. 아직 이전 등기 안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전 등기도 하기 전이다. 현재 이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 거주하고 있다. 이 사람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 보세요. 등기 안 했으니까 소유권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소유권은 없어요. 그런데 매수해서 거주하고 있잖아요.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에게는 판례가 이 사람 또 자기 집 팔 수 있다. 남의 집 남한테 팔 수 있다. 뜯을 수도 있다. 사실상 처분 권한, 법률상 처분 권한 있다. 무슨 권한 있다고요? 사실상 처분 권한, 법률상 처분 권한 둘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꼭 주목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 소유권 있다 없다? 없다. 등기는 나중에 넘겨주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소유권까지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마치 소유자처럼 처분할 수는 있거든. 등기는 나중에 또 해주면 되니까. 매도하고 난 뒤에 등기 해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상대로 토지 소유자 갑은 철거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226페이지에 2번 보세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점유한 자. 요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갑소유 토지를 매수한 겁니다. 인도받았어요. 등기는 안 했고 아직. 근데 다시 매도해가지고 인도해줬단 말이죠. 자, 매수해서 인도받은 사람 각각이잖아요. 등기를 아직 안 해줬기 때문에 여기도 등기 안 해줬습니다. 여기도 아직 이전 등기 안 했단 말이죠. 그럼 이 두 사람은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유권은 없다. 근데 매도해서 인도받았기 때문에 무슨 권한이 있다? 잘 보세요. 점유할 권리가 있어요. 점유권이 아니고.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죠. 소유자가 점유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 점유할 권리, 본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유자로서 돌려달라 해도 반환 청구해도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지금? 소유권은 없는데 무슨 권리가 있다? 점유할 권리. 오케이. 그 단어를 놓치지 마세요. 점유할 권리. 매매로 인하여 인도받은 자는 무슨 권리가 있다? 점유할 권리. 정당하게 지배할 권리가 있다 이거죠. 아직 뭐는 없다? 아직 소유권은 없다. 등기 안 했으니까. 그 구조를 꼭 아셔야 된다. 자, 일단 거기까지 복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물권 변동을 또 볼 텐데요.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중요 내용 많이 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